안녕하세요, 별이별잡 여러분들의 별별 DJ 티변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을까요? 오늘은 별이별 상황 채널 2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입니다 를 하려고 해요. 아르바이트 하면 당연히 근로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르바이트가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놓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도 소시적에 아르바이트 할 때 생각해보면 그냥 일단은 돈이 제때 들어오는 거 그런 거였는데, 생각해보면 이제 뭐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은 잘 몰랐죠.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가 근로자인가? 제가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 앞에 질문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아르바이트라는 그런 표현은 법률적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냥 저희가 어떤 고정적으로 뭐 딱 길게 일을 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짧게 뭐 계약직이라든지 뭐 시간, 단시간 이런 식의 이제 업무를 하고 돈을 받는 형태일 텐데, 이게 모두가 다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라든지 장소적으로 사용자한테 제약을 받고 나의 일한 노동의 대가, 시급이나 뭐 월급 있잖아요. 이런 걸로 대가를 받아야 이제 아르바이트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기생충 영화가 있었어요. 피자 박스를 처음에 접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피자 박스를 집에서 접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도 장소도 그 사용자가 정한 게 아니고, 뭐 방법도 아는 방법으로 접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돈도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박스를 내가 뭐 많이 접었으면 더 많이 받고 적게 접었으면 적게 받겠죠. 이렇게 결과, 물량 이런 거에 따라 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여기서 하면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그러면 배달 이런 건 어떻게 되냐? 요즘 나오는 그런 플랫폼에 속해 있는, 그거는 사실 어디에 속해 있는 근로자냐라고 판단하기 좀 쉽지는 않아요. 뭐 법률적으로 요즘 뭐 플랫폼 노동자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그런 근로자의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 라는 이야기들은 좀 분분하긴 한데, 뭐 아직은 근로자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식당 특정, 예를 들어 뭐 중국집 아니면 뭐 치킨집 이런데 딱 정해져 가지고 거기서 출퇴근을 하시고 그 집에서만 배달을 하고 그 집에서 정해진 장소로 가고, 그럼 이제 월급을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아르바이트가 근로자다, 가장 많은 뭐 PC방, 뭐 편의점 그런 거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요즘에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제 근로계약서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뭐 계약직, 뭐 알바 그러면 계약서 그런 거를 잘 안 주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근로기준법상은 단 하루를 일을 해도 근로계약서를 줘야 되고요. 그 근로계약서에는 나의 근로시간, 근로장소, 근로방법, 내가 하는 역할, 그래갖고 내가 일을 하고 받아가는 뭐 보수,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게 뭐 종이로 돼야 되냐 뭐 그건 아니고, 요즘에는 전자적으로도 근로계약서 많이 쓰거든요. 아니면 정 안 되면 뭐 이메일이든 뭐 카톡이든 뭐든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 나의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자한테도 의무고요. 이제 사용자가 위반했을 때는 뭐 과태료라든지 시정명령 이런 걸 받으실 수도 있고, 또 근로자도 당연히 권리일 뿐만 아니라 분쟁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뭐 밀린 돈을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다쳤는데 소위 말하는 상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험 처리를 못 받을 때,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는 나의 근로 조건과 내가 여기서 일을 했다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꼭 처음에 요구를 하시고, 이걸 요구했는데 막 사용자가 뭔 계약서야 이런 데면 일단 거기서 일을 해보시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좀 위험한 겁니다. 나중에 분쟁이 됐을 때 잃어버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챙기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최저임금이죠. 뭐 최저임금이 최근에 계속 좀 오르고 있고, 뭐 그것 때문에 뭐 말은 되게 분분하지만 어쨌든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반드시 받아가야 되는 권리예요. 물론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여쭤보는 것들이 뭐 그런 수습이면 최저임금을 뭐 적게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좀 복잡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법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뭐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3개월 동안은 뭐 최저임금의 10% 정도까지는 낮춰서 소위 말하는 수습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데, 다만 또 이 경우에는 뭐 단순 노무직은 해당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최저임금을 나는 주장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이상을 뭐 그거에서 수습기간 동안 적게 받아라 라고 하면 일단 계약기간이 나한테 1년 이상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4대 보험입니다. 물론 이제 4대 보험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간혹 또 이제 근로자 쪽에서 4대 보험이 이거 괜찮은데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4대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이제 사용자가 내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로자가 조금 원천징수를 이제 같이 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4대 보험 신고를 하다 보면 약간 좀 세율이 좀 달라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4대 보험을 챙기시는 거를 좀 권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사용자한테는 당연히 의무이기 때문에 이건 권장이 아니라 사용자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근로자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근로적으로 썼다라고 했을 때는 4대 보험을 하시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도 뭐 과태료라든지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거고, 그러고 또 계약직, 뭐 아르바이트가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퇴직금. 아르바이트가 무슨 퇴직금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퇴직금이라는 거는 아르바이트여서 못 받고 뭐 정규직이어서 받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1년 이상, 1년에 정확히 말하면 80% 이상을 만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한 달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내가 받아갈 수 있다. 퇴사할 때 받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1년 이상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만두게 되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근무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퇴사할 때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죠. 근데 이제 내가 언제부터 일했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들이 있어요. 계약서를 또 안 받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약서를 챙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 뿐만 아니라 내가 출근하는 시점을 좀 명확하게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휴가는 아르바이트인지 아르바이트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냐 5명 미만이냐 우리의 사업장에 그거에 따라서 적용이 되게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초과 근로수당. 초과 근로수당, 야근이라든지 뭐 주말, 휴일, 이럴 때 일을 했을 때 발생하는 수당인데요.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저희가 요즘 52시간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원래 40시간까지가 정규 근로시간이고 40시간을 넘어가는 거는 초과 근로수당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받는 시급의 50% 또는 100%를 가산을 해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과 근로수당도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아르바이트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이 5명이 넘으면 초과 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다 숙지를 하셨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것도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거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지방 노동청들 검색을 해보시면 이 온라인으로도 진정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뭐 방문해서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내가 못 받은 돈이 있다거나 아니면 퇴직금을 안 줬다거나 뭐 또 이제 아니면 거기서 좀 내가 뭐 피해를 입었다거나 이랬을 때는 꼭 그 증거와 사실관계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노동청에서 보통 양쪽 당사자들을 불러가지고 일종의 지급 명령이라든지 화해 형태로 해가지고 돈을 주게 시키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뭐 이제 다른 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노동청에서 결론이 안 나면 사건이 사실 뭐 검찰이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에는 또 이제 민사소송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은 요즘엔 노동청에서 해결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는 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실 텐데요.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 시간들이 막 그때는 막 좀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제 그런 억울한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나한테 남는 게 있더라고요. 절대 그 꿈을 잃지 마시고 분명히 그렇게 해서 얻는 것들, 쌓여있는 것들은 하루하루 늘어날 것이고 그거는 언젠가 여러분들께 돌아올 것이라는 거를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아르바이트가 근로자로서 어떻게 대우를 받고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하루 이런 별의별 아르바이트에서 발생하는 그런 안 좋은 별의별 일보다는 별처럼 빛날 그런 일들이 가득가득 오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